안녕하세요. 돈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나 기술 뉴스 보면 온통 AI, 인공지능 이야기뿐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천장을 뚫느니만이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해졌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은 지금 AI 기술 자체보다 다른 곳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것에 올인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원자력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원자력 발전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최첨단 AI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구식처럼 보이는 원자력에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AI는 공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챗 GPT한테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하죠? 라고 질문 한 번 던질 때 구글 검색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전기를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가 똑똑해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마시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24시간 내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물론 좋죠. 하지만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멈추면 AI도 꺼져야 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 원자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 특히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을 발사했을 때죠.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술적 공포 그 자체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나사를 만들고 달 탐사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는 역시나 중국이고 전장은 우주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영상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2026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상용화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입니다. 만약 중국이 SMR 기술 표준을 장악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원전 규제 풀어라, 지원금 줘라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MR 하는데 그게 대체 기존 원전이랑 뭐가 다른 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면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포드 자동차나 레고 블록입니다. 100년 전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킬 때 핵심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장인들이 망치 두드려서 한 대씩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을 모듈화해서 조립만 하면 되게 만든 거죠. SMR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존 원전은 짓는데 10년 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SMR은 공장에서 원자로를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가져와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건설이 아니라 제조의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의 퀀텀 점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역시 돈 냄새 잘 맞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2019년에 문을 닫았던 3마일 섬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험하다던 원전을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다시 돌리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한술 더 떴습니다. 탈렌이라는 회사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전봇대 거칠 필요도 없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꽂아 쓰겠다는 의지죠.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오클로라는 SMR 기업도 최근 상장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자, 여기서 분명히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원전이잖아요. 체르노빌이나 푸쿠시마는 잊었습니까? SMR이라고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네, 정말 타당한 지적입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SMR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원전은 펌프를 돌려서 물을 순환시키고 식혀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났나요? 쓰나미로 전기가 끊기니까 펌프가 멈추고 냉각이 안 돼서 터진 겁니다. 반면 SMR은 대부분 피동형 냉각 시스템을 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는 대류 현상, 그리고 중력을 이용합니다. 즉,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 자연 법칙에 의해 알아서 식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수조에 담겨있는 일체형 디자인이라 방사능 유출 위험도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 사야 하나?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SMR은 제조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원전 핵심 기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싸게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설계 기업들이 설계 도면을 그리면 그걸 실제로 쇠를 깎고 용접해서 만들어줄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원전업계의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한국 기업들입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생산은 TSMC가 하듯이 미국이 SMR을 설계하면 생산은 한국이 맡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에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듯 리스크는 있습니다. SMR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고 인허가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라늄 가경의 변동성도 체크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AI 시대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SMR 열풍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1950년대 우주 경쟁, 1900년대 자동차 혁명과 맞먹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단순히 뉴스를 보는 관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AI가 전기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자력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돈 피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